여러분 안녕하세요. 축구장이 시작합니다. 이렇게 스르르 스며들듯이 시작을 네. 하겠습니다. 봤어요? 봤죠? 토트넘 북런던 뽕이 더비. 그냥 차오르는 그 느낌이 토트넘 뽕이? 손흥민 뽕이죠. 손흥민 뽕이 차오른다? 손흥민 뽕이 차오른다. 국뽕이 차오른다. 사실은 전반에는 많이 밀렸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몇 차례 찾아오는 그러한 역습 전환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도 거의 미스가 없었어요. 볼 안 뺏기고 맞아요. 버텨주고 다 링커 플레이 해주고 연계해주고 또는 크게 돌려놓고 본인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역습이 전개가 됐거든요.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만 최종 수비 라인 타고 있다가 동료 패스 받아먹으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, 지난 경기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케인이 하던 역할 맞아요. 그런 것까지도 실수 없이 거의 확률 높게 다 해주는 거 보고 그러니까 저는 뭐 손흥민 선수 경기를 매 경기 진짜 거의 프리미어리그 와서 풀 경기를 매 경기를 봤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실력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성장하고 있고 네. 근데 이제 딱 하나가 이제 그동안 약간의 기복은 있었거든요. 어떤 날 폼 되게 좋았던 날 있고 그 흐름을 계속 꾸준하게 쭉 끌고 가는 것보다 어떤 날 폼이 좀 저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체력적 사이클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상대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그런 것들이 생겼지만 올 시즌은 일정 자체가 리그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즌이고 그쵸. 그리고 그 텀들이 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텀들이 있고 프리미어 리그의 중하위권 팀들도 라인을 완전히 내려서 이러고 수비만 하다가 역습 이런 팀이 거의 없어요. 없죠. 다들 라인을 적극적으로 끌고 올라오고 하는 성향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처럼 폼을 계속 매 경기 유지하면서 가면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득점 페이스도 지금 계속 좋지만 올 시즌에 더 좋아질 것 같고 사타구니 얼음찜질했잖아요. 손흥민 선수가 원래 그 시간에 지금 시속 게임이었단 말이죠. 골을 넣어야 될 해결사가 손흥민 선수 정도인데 본인을 빼? 그러면 보통 그럴 때 갑자기 빼면 표정이 안 좋았죠. 네. 손흥민 선수가 왜 나 빼나 그랬지만 그날은 그냥 준비돼 있었던 표정이었어요. 네, 준비돼 있었던 표정. 들어와, 파이팅. 나는 요 정도 오늘 뛰려고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고 아마 몸 상태가 지금 사타구니 얘기도 팬들이 하셨지만 아마 약간의 그러한 부상을 안고 경기를 했는데 그 정도 나온 거예요. 일주일 정도 딱 잘 또 준비해서 다음 리버풀전 손흥민 선수 또 그대로 그 폼 그대로 또 나오기를 바라겠고요.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. 무승부 아니고 한 5분만 조금 더 있었으면 해트트릭까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기대감과 희망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대로였으면 네.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. 해결사가 한 명 있어야 되거든.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손흥민 선수를 그 시간대에 빼주고 히살리송을 넣으니까 시즌은 기니까 네, 경기 패턴이 조금 다른 패턴으로 바뀌었죠. 네. 역습 위주보다는 사이드 쪽에서 히살리송 쪽으로 좀 던져주는 그러한 크로스 공격이나 또 약간의 좀 다이렉트한 이러한 공격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날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1차 압박도 상당히 잘하면서 맨 앞에서 그걸 끌어줘야 되거든요. 그 타이밍도 적절로 솔선수범해서 잘 가져가니까 팀 전체 압박 타이밍도 리듬감 있게 살았고 좋았죠. 메디슨이 근데 그게 무릎 상태가 지금 결과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? 뭐 그 결과 빨리 나와야 좀 확인이 될 텐데 메디슨 선수도 지금 잘 맞고 있고요. 아스날이 뭐 부상자도 좀 있고 그래서 그날 약간 변화를 줬죠. 제수도 왼쪽으로 나오고 변화를 좀 준 상황인데 그날 북런던 더비 어떻게 봤습니까? 전반 초중반까지 그 아스날이 압박을 하고 하는데도 네. 꿋꿋하게 토트넘 선수들이 원래 하던 대로 빌드업을 계속 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전혀 기가 죽거나 상대에게 뭐 밀리거나 하는 눈빛들이 아니야. 우리 원래 하던 거 계속 할 거야. 근데 니네들이 압박이 좀 세네? 그래도 계속 할 거야. 그러면 분명히 기회 나올 거야. 라는 무언가의 신뢰? 뚝심? 맞아요. 이런 것들이 저는 보여서 우리 축구 경기를 좀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보면 와 엄청 밀리네. 이건 무조건 힘들겠다 이 경기는. 뭐 이런 경기가 있고 그냥 보는데 밀리는데 밀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죠. 그러다 저 역습 하나 나올 수는 있겠다. 그래도 꿋꿋하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그러한
후자 쪽의 느낌이 토트넘 전반 중후반까지 느낌은 그랬어요. 토트넘이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우리 거를 하겠다. 그치.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아르테타나 뭐 펩 가르디올라나 이런 감독들은 뭔가 약간 여우기도 있어서 이렇게 막 뭐 아이디어를 뭐 좀 만들고 막 전술적으로 뭐 맞아, 이런 맞아, 맞아. 게 있고. 네, 진짜 네. 나쁘다. 자꾸 포체티노는요? 말하면서 중간에 자꾸 물어. 포체티노는 약간 눈동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라이트한 느낌이 있지. 어디서 조금 놀다가 또 왔어. 뭐 이러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관상이라고 하긴 뭐죠. 그런 관상도 사실 사람마다 좀 느껴지는 풍미가 있어요. 감독들은. 아우라라고 해요. 원투펀치의 좀 아우라? 격을 높이기 위해서. 아, 그래서 그 경기는 그렇게 뚝심 있게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더니 그 역습에서 그 찬스를 만들잖아요. 복싱으로 치면 한 3, 4라운드까지 뭐 뚝심 있게 계속 가는데 유효타는 못 날리지만 상대에게 오히려 좀 많이 허용하지만 자기 스타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좀 멋있는 결국 거죠. 상대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력을 좀 느낀 경기다. 공격은 역습 위주가 좀 많았지만 역습도 손흥민 선수 위주로 상당히 날카롭고 확률 높게 들어갔고 그렇죠? 비카리오도 아주 대박이었죠. 중하위권 팀하고만 계속 했기 때문에 물론 맨유전이 하나 있었지만 맨유는 뭐 완전한 풀 전력이 아니었잖아요. 네. 뭐 부상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 경기 빼고 나머지 중하위권 팀하고만 계속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북런던 더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 아스날 또 이어지는 리버풀 이게 사실은 이 두 팀한테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공격적인 색깔이 먹힐 것인가? 먹힐 것이냐를 이제 보는 게 첫 번째 테스트였어요. 네. 그 다음엔 맨시티라는 과제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맨시티까지 만약에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그러면 4등 안에 들 수 있는 거예요. 토트넘이. 그래서 네. 많은 분들이 정배로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을 했죠. 아스날이 아무래도 조직적으로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는 팀이니까. 근데 아스날이 그날은 약간의 선수 변화, 또 라이스 선수가 빠지는 게 크죠. 그쵸. 네, 그래 보니 조르지뉴가 들어버리니까 그냥 압박 조르지뉴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로 완전히 당하면서 바뀌었죠. 거기서 미스가 나왔는데 라이스는 수비 라인 바로 위에서 사실은 중요한 그 2선에서의 그 상대 공격을 커버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하는데 상당히 능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리듬을 컨트롤하는 데서 상당히 온도볼 상황에서도 좋은 선수입니다. 그래서 그 선수가 없으면은 아스날은 매우 흔들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조르지뉴 같은 유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힘들 수밖에 없었고. 이제 아스날전에서는 무승부였잖아요. 토트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스날과 리버풀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리버풀전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제 이번 라운드에 북런던 더비도 집에 와서 다시 봤어요. 저는 그 시간대 한국 경기, 아시안 게임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어서 그거 끝나고 집에 와서 새벽에 다시 보기로 다시를 봤고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리버풀 경기를 또 봤어요. 네. 웨스트햄전. 네. 와, 근데 최근 리버풀 경기도 봤었지만 지난 웨스트햄전은 와 리버풀은 완전히 정말 좋은 팀. 그래서 클롭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다시 되고 있어요. 솔직히 저는 아스날보다 리버풀이 더 힘들지 않을까. 지금의 경기력은 리버풀이 더 좋아요. 네. 네, 아스날은 약간의 부상자 섞이고 뭐 이러면서 특히 또 아스날은 최전방에 은케티아가 그날은 나왔지만 최전방에 조금 더 파괴력 있는 9번이 필요해요. 9번 스트라이커. 맨시티로 치면 홀란 같은 이렇게 딱 중앙에서 골도 넣어주고 버텨주고 거기서 이제 링크업 플레이도 해주고 사이드에 지원이 있을 때 수비를 좀 달아주면서 파괴력 있는 9번이 진짜 9번이 필요해요. 근데 거기는 은케티아 정도로는 아스날이 약하다. 원하는 목표로 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. 네.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허리 라인이 개편된 클롭의 리버풀은 원래 리버풀이 하려던 클롭 감독이 하려던 전방위적 이른바 개겐 프레싱, 클롭의 헤비메탈 이게 구현이 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었어요. 활용이 그리고- 너무 좋아요. 네, 그 팀 압박이 이젠 되니까. 네. 예전에는 허리 라인이 조던 앤더슨, 파비뉴 있고 뭐 나비 케이타 있고 뭐 체인벌린 있고 이럴 때는 네 명 다 정리했죠. 팀 하나가 전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같이 이게 피지컬이 같이 맞아야 팀이 돌아가는 거예요. 근데 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지만 리버풀의 최근 부진은 역시 전방부터의 압박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피지컬적인 역량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나면 따로 놀게 되면
당연히 공수 간격이 뭐 특히 후반 들어가면 더 그렇겠지만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. 할 수 없이 어정쩡하게 포지셔닝을 잡고 지역 방어와 그냥 프레싱 정도만 해주면서 그냥 포지셔닝 플레이를 하고 아주 밋밋하고 평범한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게 지난 시즌 리버풀이었죠. 그렇죠. 하지만 지금의 리버풀은 뭐 올 시즌 들어서 소보슬라이도 그렇고 이 중앙 허리 라인이 너무 지금 좋아. 기동력도 좋고 젊고 너무 잘하잖아요. 네. 네. 맥칼리스터 마찬가지예요. 또 교체로 들어왔지만 흐라벤베르도 마찬가지예요. 다들 젊은 선수들이고 아직 24살 이하들, 22살 맥칼리스터 정도만 한두 살 많고 나머지 다 젊은 선수들입니다. 거기에 그 경기 보면 커티스 존스 같은 선수도 기존 선수였지만 성장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네. 그렇게 시너지가 돼야죠. 앞에서는 살라는 올 시즌에 완전히 잔류하면서 건재를 완전히 확인하고 있고 또 누네즈 선수는 이제 팀에 적응하면서 확률 높은 게임을 더 많이 해주고 있고 루이스 디아스 파괴력 있고 뭐 그날은 조코로 나왔지만 조타, 학포 이렇게 뒤에서 압박의 에너지가 전방에서 떨어질 때 교체해줘서 거기서 또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도 있는 자원이 네. 뒤에 있고 그 선수들도 역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고 조 고메즈 오른쪽 수비 보면서 인버티드하게 활용을 했는데 고메즈도 제가 그 경기 보면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늘고 커티 존스도 그렇지만 그래서 기존 자원의 선수들도 성장 또 반다이크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라인을 좀 자신감 있게 올리고 좀 안정감 있게 수비할 수 있는 체계가 됐고요. 제가 보면 리버풀이 우승했던 시즌이나 한창 좋았을 때만큼 지금 위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. 네, 그래서 리버풀이 현재 경기력만 보면 맨시티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또 한 번 토트넘에겐 테스트다. 클롭이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요.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그렇다. 그러면서 이거를 다 손흥민 선수를 막을 거를 생각해야 된다니 굉장히 힘이 든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클롭 감독이. 네. 손흥민이 원래 그렇게 라인을 적절히 끌고 오는 팀에게 역습에서 매우 재미를 많이 봤던 예전 상황들이 과거에 그런 상황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경계할 거예요. 네, 펩 가르디올라도 손흥민 매우 경계하죠. 그쵸. 아르테타 뭐 이렇게 라인 많이 끌어올리는 감독들은 다 경계할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많이 기록했던 버니의 콤파니 감독 이런 감독도 손흥민 또 경계할 거예요.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는 참 먹잇감이 되는 팀들이죠. 네. 그리고 그런 팀들에게 결과를 여태까지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미디슨 선수도 결과가 나왔는데 뭐 큰 문제 없다. 무릎 쪽에 큰 문제 없다고 결과가 나와서 출전이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반다이크랑 마팁한테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손흥민에게 라인 형성에 있어서 네. 약간 조심스러운 운영을 손흥민 쪽에서는 높은 위치에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전체적으로 풀백의 배치나 인버티드한 운영을 하면서도 손흥민 선수를 아마 견제하는 집중을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.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고 그 전에도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보통 견제를 많이 하는 전술 운영을 들고 나왔는데도 그거를 풀어온 거고 이번에도 뭐 3명이 달라붙은데도 전혀 다른 각오로 잘 쳤잖아요. 확실히 예전보다 볼 소유 능력이 되게 좋아졌어요. 네. 볼 잘 안 뺏겨요, 이제는. 예전에는 그 정도 들어오고 그 정도 에워싸면 볼을 뺏겼는데 그날 보세요. 몇 번 안 됐지만 안 뺏긴단 말이에요. 안 뺏기고 돌려놓는다면 어떻게든. 계속 경험을 통해서 느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에워싸이고 뒤에서 붙을 때 그러한 어떤 운영도 손흥민 선수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. 저는 건술적인 것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넓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렇겠죠. 경기 이제 아마 여러 스타일의 감독들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손흥민 선수가 주장 이제 완장을 달았기 때문에 원래 선수들이랑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네. 팀 내에서는 예전에 주장이 아닐 때는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였잖아요.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제일 웃긴 선수 누구예요? 그러면 손을 얘기하는 그 동료 선수들이 많았을 네. 만큼 상당히 이제 이렇게 약간 라이트하게 또 동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. 그러면서 캡틴을 달았기 때문에 또 경기 들어가면 또 약간 진지해지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
분위기인 것 같아요. 네. 장 위원님 첼시는 자꾸 첼시죠 물어보는데요. 지금 얘기할 것도 없어요. 첼시는 뭐 지금 마무리도 안 되고 그냥 선수들이 그냥 그 수준이에요. 골 찬스가 많은데 못 넣는 거예요. 그냥 그게 딱 그 수준의 축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. 제가 나중에 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. 첼시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.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 얘기지만 오늘 얘기하려는 건 토트넘 리버풀전이잖아요. 어떨 것 같아요? 전반부터 아마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. 그런데 뚝심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 아스날전처럼 하던 대로 해. 그리고 갈 거예요. 저는 무승부 봅니다. 아니 승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다들 리버풀 승리해 리버풀 거기서 토트넘 막 이러고 있잖아요. 아니 똑같아. 내가 승패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네. 그 강력한 리버풀의 압박에 전방위부터 근데 그런 요즘에 아주 좋은 리버풀의 팀 압박에 토트넘이 스무스하게 잘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묻는 거예요. 사실 아스날전에서도 쉽지 않았거든요. 쉽지 않았어요. 네. 전반, 초중반까지 네. 매우 힘들었어요.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토트넘은 이렇게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거를 해봤어. 됐어. 근데 그게 한 걸음 나아가지는 거를 느꼈잖아요. 토트넘 선수들 전체가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공격 기회는 찾을 것이다. 네. 거기에 이게 이제 홈경기잖아. 토트넘이요. 그리고 리버풀이 지금 저희 이 라이브 하고 있지만 주중에 레스터 시티전이 언제예요? 넘어가는 새벽이에요? 목요일 새벽인가? 그렇죠. 이 경기 아마 로테이션을 좀 시키겠죠. 저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지만 약간의 변수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적인 팀 피지컬상 분위기를 얘기했잖아요. 위원님은 만약에 이런 압박에서 리버풀을 풀어내려면은 토트넘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토트넘은 그냥 원래대로 할 거예요. 네. 우도기는 약간 우직하게 힘 있는 그런 사이드에서 플레이를 특히 터치라인 쪽 중앙도 오가지만 또 하프 스페이스나 하겠고 포로 선수가 요즘에 자신감이 엄청 붙었어요. 수비적으로도 자신감이 붙어서 뭐 중앙으로 이동해서 인버티드 운영 또 중앙 쪽 관여해주면서 하프 스페이스 전방에서의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클룹세스키와 함께 뭔가 만들려는 그런 오프더볼 움직임 전체적으로 포로가 막 날라댕겨요. 지금 되게 좋은데 그 비수마가 사실은 조금 그래요. 비수마가 올 시즌은 아주 좋아지긴 했는데 지난 아스날전도 조금 위태위태한 장면들이 나와요. 근데 그런 게 이제 경기 중에 한두 개 이상 나와버리면 그러면 흐름을 그냥 내주고 거기서 실점이 될 수 있거든. 거기에 파페사르 같은 유형은 아직은 압박을 강하게 받을 때는 힘, 파워나 요령, 기술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도 약간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그러한 노하우가 조금 약해요. 파페사르는. 그러니까 그렇게 에워싸이고 압박을 당할 때 완전히 물 위에 올라있는 소보슬라이나 이러한 유형들 또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맥칼리스터나 이러한 선수들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. 그래서 토트넘이 그 위치에서 위험 지역에서 거기서 실점할 우려는 더 있다고 보여지죠.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의 전력은 물론 토트넘이 자신들의 축구를 밀고 들어가는 저력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원정팀이지만 리버풀 폼이 더 좋긴 하다. 근데 이제 토트넘 홈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. 예상 잘하는 정순주마님 거를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무승부 봤죠? 저 요즘 못 맞춰요, 위원님. 송영주 위원님한테 조금 물든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런 경기는 글쎄요. 호이비에르를 조금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패스가 조금 안 좋고 유연성이 좀 떨어져도 수비적으로 약간 호이비에르를 이런 경기에 활용을 좀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경험적으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포스트콜로 감독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메디슨 부상 결과가 저희 지금 아직 모르기 아직 때문에 몰라요. 메디슨 부상이면 손흥민이든 메디슨이든 누구든 빠지면 이거 쉽지 둘 중에 않아요. 한 명만 빠져도 쉽지 않아요. 리버풀은 앞선에 있는 공격 라인이 5명 정도를 지금 돌리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한 명 정도 빠져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토트넘은 그 2명 중에 1명 빠지면은 이건 타격이 큽니다. 맞아요. 위원님, 네. 무승부라고 했는데 한 골 차로 리버풀이 이길 것 같아요. 오히려 원정팀인데 네. 난 무승부. 아이, 가져가시는 게 어딨어요? 난 그 무슨- 가져가시면 어디 있어요? 제가 말할 때 가만히 계시더니. 나 중계해야 되잖아. 이게 중립을 지키겠다? 중립 모드. 근데 무언가 지금 올 시즌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가 과연 이게 해. 어떻게 어느 정도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돼. 두 가지가 겹친 채로 사실
의문을 달고 시즌을 시작했거든요. 하나는 이 감독 축구가 너무 하이 리스크다. 두 번째는 이 감독 빅리그 경험이 없다. 그게 컸죠.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돋보기를 들이대고 지금 경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있단 맞아. 말이죠. 확인 그런데 차죠, 확인 차. 야 이거 되겠다 야.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이게 하나하나 되고 있어요. 여기 리버풀전까지만 잘 넘기면 그러면 맨체스터 시티도 긴장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야 이 성적 나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얘기죠. 네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네. 굉장히 순주 요즘 펠레인데. 군대 얘기는 여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